어서와. 원격 수업 6교시는 처음이지? 자, 이때까지 원격 수업을 계속 오전 했는데 오후 수업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연달아서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만약에 수업이 잘 5교시 때 이해가 안 됐다. 5교시 수업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반복할수록 좋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가끔은 이런 어려운 것들을 겪어내면서 또 발전하는 부분도 꼰대처럼 얘기하는데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또 사실이긴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사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살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이 사화의 명칭은 뭐냐면 살인들이 살인 사자야, 선비사자야. 화를 입는 맞나 이거? 화를 입는다고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죠. 콩구파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 지들 입장에서는. 자, 이 사화라는 건 뭐냐면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 양상에서 훈구파도 피해를 입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건들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방법은 있긴 한데요. 나중에 끝에 말씀드릴게요. 무오사화. 이 앞에 뒤에 사화가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자, 이렇게 이거는 앞에 임진왜란 뭐 이런 것처럼 앞에 연도가 붙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연도를 요즘처럼 뭐 2020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화인데 왕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굳이 왕들을 얘기하자면 이때 너무나도 잘 아는 연산군이에요. 자, 요때는 중종, 요때는 명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산군 때 이 두 무오사와 갑자사가 굉장히 심각한 사화였는데요. 이 연산군이 자기 아버지 성종의 아들이에요. 이 연산군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성종의 왕비였던 패비윤씨, 패비라고 하는 거 알겠죠? 왕비가 패해졌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연산군이에요. 세자로서. 결국엔 사약을 맞고 죽습니다. 이 사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산군이 보기에는 성종이 나중에 후반기에 살인들이 훈구파를 견제하라고 딱 심어놨더니 나중에는 왕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치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비판하면 좋은데 나중에 너무 이것도 비판도 고인물이 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야. 그걸 연산군이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되면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사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모사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조선시대 때는 역사적 기록을 이제 정보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록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대다수 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관들이 실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록을 만들 때 당연히 이 기록을 남긴 그 신하들의 주관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때 연산고 시절 때 이제 세조실록을 편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의제문이라고 잘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 조를 끊고 의제문을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의제라고 해서 젊은 황제, 어린 황제가 힘이 센 신하한테 쫓겨나서 죽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자는 조문한다는 뜻이죠. 의제라고 하는 이 불쌍한 황제를 조문하면서 쓴 글이란 뜻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앞에 세조가 자기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맞아요. 그걸 빗대서 쓴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연산군 입장에서 자기 할아버지의 뒷담화를 깐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썼냐면요. 중요한 건 살인들의 대표였던 이 살인들이 처음으로 등용될 때 대표자였던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를 훈구파가 발견한 거야. 처음에 고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나중에는 연산군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발췌된 그 내용을 연산군이 보게 되면서 오케이, 건수 잡았다. 그래서 사화를 일으켜서 대다수의 살인들을 쫓아내거나
주요 인물들, 이걸 이제 옮긴 사람은 김일손이고 김종직이 이미 죽었거든요. 김종직은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사지절단해버립니다. 이걸 바로 부관참시라고 하고 김일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능지처참해서 죽여버리죠. 자, 이 사건이 대다수의 살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뭐 다 쫓겨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훈구파 입장에서도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런 사대부들을 선비들 죽이면 안 된다 해서 살려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자, 갑자사화로 가겠습니다. 이 갑자사화라는 것은 아까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해져서 사약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땐 살인만 그런 게 아니고 훈구파들도 너무 이제 성종이나 성종의 어머니였던 이제 그 뭐야 대비가 있었어요. 이 대비하고 성종이 완고한 거야. 쫓아내서 나중에 죽여야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 신하들이 말렸는데 나중에 못 말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차피 후한을 없애자 해서 죽이는데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연산군이 이때 뭐 얘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나중에 이거를 들춰내가지고 훈구파하고 살인파를 모조리 관련된 사람들을 훈구파와 살인 다수의 사람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연산군한테만 빌붙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들을 가끔씩 해갑니다. 뭐 무덤에서 꺼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신하들도 이제 잘못하면 내 차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중종은 그러니까 중종이 있죠. 이 중종은 연산군의 배다른 이복 형제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종이 새로운 왕비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왕비의 아들인 거죠, 중종이. 그러니까 대군이라서 이 사람도 왕이 될 자격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위에 앉히는 쿠데타라고 해서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반점 아니야.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다시 되돌이킨다. 이거 따지면 요즘 말로 하면 혁명인 거죠. 레볼루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파든 뭐든 간에 이 공신들이 훈구파가 또 득세하게 되는 거야. 또 훈구파가 득세하게 돼요. 이 훈구파가 또 득세하게 되니까 이 공신이죠. 또 중종이 또 자기 아버지도 성종이 했던 것처럼 또 견제할 사람들 또 찾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살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똑같은 조광조입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연산군 시절 때도 이 사람이 이제 성균관 대학생, 요즘 말로 하면 대학생 유생이었는데 다들 뭐 연산군 때 뭐 정치도 잘 안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은 1년 동안 내내 똑바른 자세로 하니까 성균관의 기풍이 다시 되돌았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잘생겨가지고 대학로 나갔더니 막 여자들이 따라오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기품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죠, 단점이죠. 올고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세게 하는 거예요. 왕한테도. 처음에는 이제 중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했더니 이제 왕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제 왕도 정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성리학 자체가 왕도 정치를 중시하는 건데 이제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건 왕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왕도 유학의 길에 따라서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면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가르친 게 왕조 정치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광조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들도 하죠. 현량가로 해서 자기들 일파를 또 데리고 살인파들을 데리고 오는 현량가 추천 시험이죠. 현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 소격사라 그래서 소격서라고 해서 왕실에서 모셨던 도교 사원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유교 중심의 정치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때 일부 공신 문서를 없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종이 중종 반정으로 왕이 올랐으면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죠. 공신들. 근데 주요 공신들이 있는데 이 공신들이 힘의 세력들을 더 맞추기 위해서 그때 당시 참여 안 했던 사람들도 막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위훈이라 그래요. 이걸 잘 안 보이죠? 이 위훈. 그러니까 거짓으로 훈장도 여기 있었어요. 공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없애다 보니까 수많은 훈구파들이 또 빡친 거야.
그래서 공격한 사건이 이 기묘사입니다. 이미 중종도 좀 그석했어. 너무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막 그래서 급하게 체포해서 깜빵에 보낸 다음에 나중에 유배 보내서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제거해버립니다. 죽이거나 유배 보내버리거나. 자, 그래서 이게 기묘사고요. 자, 중종의 아들인 여기 사이에 인종이 있는데 인종이 일찍 죽고요.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인종의 어머니하고 명종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달랐겠죠. 외삼촌들이. 이 외삼촌들이 싸웠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휘말려서 그러니까 왕의 외삼촌들이 달랐는데 그 외삼촌끼리 싸움에 휘말려서 세력들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사사화도 살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 이렇게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화 있는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갑자기 빵 터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갑자기 이상하네 이걸 바꿔서 기묘하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사화 그냥 을사사화 외우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훈구파에 대해서 살인파가 뭐 거의 제거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훈구파들을 대신해서 살인파들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살인들은 지방에서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속 살아남는 거죠. 중앙에서 쫓겨났을 뿐이지 지방에서 계속 살아남아요. 이때 어떻게 또 살아남냐면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방법들을 쓰는데 지방에서 제자들을 후배들과 제자들 양성을 합니다. 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지방 사립학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후학들을 양성해서 계속 수를 늘려요. 그리고 지방 농민들한테도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향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향약이에요. 지방에서 농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약이라고 해서 향약이라는데 이거는 당연히 성리학의 가르침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꾸짖고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런 부분이지만 농민들이나 피지배층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따라야겠어요. 그렇죠. 이런 온건파들, 살인들, 그러니까 사대부들, 선비들한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살인들의 힘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훈구파들이 쪽수가 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용이 돼서 권력을 잡습니다. 살인의 윈이다. 언제? 임진왜란 하면 딱 나오는 왕이죠. 선조 때. 자, 그래서 선조 때 살인들이 윈하게 되고 요 뒤에 또 사건은 다음 주에 수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도가 빨리 안 나가지는데 왜냐하면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조 때부터 해서 선조 때까지의 사건들을 쭉 읊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살인들이 온건파 사대부들의 그러니까 원래는 급진파 사대부들의 후손들이 계속 정치를 장악했었는데 결국에는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인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황 선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희 선생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스포일러예요. 다음 시간 할 부분은 붕당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붕당은 이 살인들이 남아있는 훈구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이 두 부류들이 나눠진 것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훈구파, 살인파의 대결 양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역사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고인물이 되면 정치 지도자가 다시 이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또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 승리한 세력들이 또 고인물이 돼서 또 뭔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태조 때부터 성종까지는 왕권과 신하의 권력의 다툼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발전시켰냐 이 부분을 보시고 성종 이후로는 훈구파와 살인파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혔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선조 때부터는 승리한 살인들이 또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나눠져서 또 정치를 운영을 했는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교시도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웃는 얼굴 봐요. 안녕.